It's Charlie's World. 네,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고 알트코인을 보니까 아까 어저께 오늘 새벽부터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사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상에 제가 좀 전에 쭉 살펴봤는데 조금씩 이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반전되게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서부터 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트위터를 많이 보고 할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말할 때는 사실 지금 같은 때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거짓말로 페이크 해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한쪽 편으로는 믿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 차트 같은 경우는 크립토 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불리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거를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뭐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는 거긴 하지만 분명한 건 결정적으로 자기가 클릭하는 거죠. 내 손가락 같다.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그냥 보조 지표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버지예요. 버지. XVG라는 코인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쭉 꺼졌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쭉 꺼져가지고 거의 지금 바닥을 쭉 횡보하면서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있는데, 이거를 어느 고수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하고 하여튼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사람이 이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버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코인이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추매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이걸 매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보셔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댄 헤들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비트코인이 베어마켓에 있긴 하지만 나는 앞으로, 그러니까 불리시 마켓이 전에 없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전에 영상에서도 누군가 어떤 트위터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매일 $1빌리언 매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거대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걸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늦으면은 예를 들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되면 뭐 몇 시간, 빠르면 뭐 30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벡트 거래소하고 피델리티도 여기에 지금 런칭이 돼서 참여를 하기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거대 자금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있는 게, 정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의 빚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전고를 치고 있다. 빚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암호화폐 위주로, 그리고 지역화폐라든가 기업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미니 양적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네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오 3.0 그거에 관해서 오늘 어떤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네오 재단에서 파트너십을 어떤 회사랑 했다 뭐 이런 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애틀에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에 고위 영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사실 네오가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관점이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마소에서 전에 어떻게 보면 마소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네오에서 관여한다면 그건 뭘 뜻하겠어요. 과연 또 항상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50대 50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은 항상 1%, 0.1%라도 자기한테 득이 있다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올린 건데, 왼쪽 그림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정도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거쳐서 쭉 내려가서 전저점을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한 번에 지금 상승이 있다가 전저점을 다시 갱신하지 않을까, 그랬다가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우리 한 이 정도에 있다, 3654불, 뭐 3580불 이 정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바닥 가격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횡보가 오래 하고 있는 이 차트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그러면 이게 2029년까지의 차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9년부터 29년까지 이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누가 조크로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조셉용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지난 12개월이 지난 9년보다 사실 더 많은 프로세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그 규제안이나 이런 거 면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운영되는 공적 연금에서 지금 두 가지에 지금 보시면 40밀리언 달러가 거기에 투자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아마 아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지금 투자된 자금이, 개인의 어떤 연금 자금이 237밀리언 달러가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피델리티하고 IC,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다. 네 번째가 거대 중요 거래소들이 예전보다 다르게 개인의 어떤 확장성이나 아니면 개인의 서비스에 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클리프 하이라는 사람을, 이거를 잘 보셨다가 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좀 이렇게 팔로잉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난 글들을 많이 올리시고 영상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좀 약간 길게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 비트코인에 관해서 움직임이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공상 세계, 그러니까 뭐 벌어지지 않은 세계죠. 사이언스 픽션 뭐 월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공상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분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예측이 많이 틀린 적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빅데이터로 자기가 예측하거나 게스하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 논리적인 근거를 많이 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추종해볼 만한 하고, 제트코인 있죠. ZEC. 그리고 Gcash 말씀드리는 건데, Gcash도 한동안 되게 많이 죽어 있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거래량, 지금 보시면 볼륨량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럴 때. 그때보다, 예전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니까, 너무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이러시지 마시고, 괜찮은 코인인 건 사실이에요, Gcash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에 이거 Gcash도 100만 원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 캐시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1000만 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바라보시는 분들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코인이긴 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돼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Gcash거든요. 그래서 스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바보 같은 코인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의 이더 차트인데, 지금 삼각점 트라이앵글이 끝에 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거대하게 어떤 그 가격 형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27일 날이 삼각 지점의 끝점이에요. 그래서 27일 날, 28일 날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노플이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차트가 이 사람이 한 말이 만약에 맞는다면 아마 위로 한번 싹 솟구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 삼각형이 그려지기 전에 한번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지금 90도 각도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이 매집을 못하게 할 경우 향후 얼마간에 분명히 이번 달 안에는 분명히 시세가 분명히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대로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이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겠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이더 쪽에서 말씀 못 드린 카이버 네트워크하고 RDN이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중요하게 이더리움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두 가지가 사실은 나머지 다른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이더나 아니면 ERC20 쪽에 그런 어떤 중소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지금 사진에 보면 비트코인 네온사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그렇게 한대요. 우체국을 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인데 리텐슌 타인은 여기 보시면 37,800명의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6월달에 작년 6월에 리텐슈타인은 블록체인법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일단 리텐슈타인 한번 나왔고 밑에 보시면 프랑스가 나오는데 프랑스도 지금 보시면 2019년 프랑스에서 블록체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10년 된 기술은 실험 단계의 산업적 구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용도의 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담배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없다 막 이게 5본에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게 됐다고 마지막 뉴스는 분명히 나왔죠. 현물 경제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딜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 365포인트나 되는 수치가 상승을 했다. 다우지수에서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가 지난번 어떤 다우존스하고 실버마켓, 금마켓, 골드마켓에서도 그래서 추세가 좀 약간 살아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중요한 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반등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이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안정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투자자들 같은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래서 짐 모리스가 북한을 다음 달인가 아마 방문한다고 얘기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핫머니나 스마트머니 쪽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어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위주로 분명히 재편될 거다. 주식시장도 이쪽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떨어지긴 하지만 앞으로는 차별적 장세가 분명히 웨스턴 사회하고 아시아 쪽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CME의 최고 책임자인 테리 더피가 이제 비트코인은 정부의 반지에 키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네가 말을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많은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 어떤 식으로든 비트코인을 나열하고 모양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규제가 앞으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자기가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크립토 통화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다른 크립토 통화라고 지금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목록으로 여겨지는 6-8개월은 다른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당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척도가 아닙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잠깐 동안의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 게 나왔죠. ERX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규제안에 관해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올 연말에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후 다른 어떤 크립토커런시 시총 많은
높은 어떤 그런 코인 중에 선택이 돼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지캐시라든가 뭐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ETF 시장에 분명히 이더리움 말고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커같이 생긴 사람이 컴퓨터 앞에 놓여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딱 해가지고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4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7년부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해킹이 당했다,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누구한테 전해져서 사용은 되어지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걸 또 다시, 이게 뭐 시세랑 상관은 없는 거지만 중요한 게 뭐 이메일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맥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할 때 더더욱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자주 돌리시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컴퓨터를 따로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오히려 안 좋은 거라도 거래를 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하시고, 바이러스 체크를 항시 계속해서 하시고, 그리고 안 쓰실 때는 항상 꺼두시고, 그리고 거래소에 접속을 하셨다가 나오실 때는 그냥 엑스표에서 꺼는 게 아니라 로그 아웃해서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것만 지키시면 해킹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뉴스인데, 중국 마이닝 풀에 있는 대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게 2만 프로가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뭐 옛날서부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부터 있었을 때, 20만 원부터 있었을 때 지금 가격에 있을 일이라는 거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이제 상상 못 했다가 뭐 하여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많이 잃었죠. 저는 ICO 잘못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마음이 씁쓸하고, 베어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작년 4쿼터 동안에 매주 2밀리언에 가까운 평균적인 금액에 관해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가 일주일에 2밀리언까지 계속해서 투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 자금이나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 모으고 매집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믿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안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믿음이 없고 논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없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위축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향후 도래하는 몇 개월 안이 개인한테 돌아오는 마지막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비자 카드 있고 마스터 카드 있는데 거기 비트코인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비자하고 마스터 카드가 이번 연도 4월 달이죠. 4월 달에 트랜잭션 B를 올릴 거다, 수수료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4월 달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카드 사용에 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에 관해서 예전보다 할인율이나 할부 같은 거를 계속해서 없애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 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뉴스는 아닌데 전 세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이커머스 업체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한다면 결국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미국 상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2019년 4월에 발효된 인상은 이미 지불 제공자와 상인 사이에 연약한 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오 스마트 이코노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뭐 표 같은 거 교환하고 뭐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거 막 등록하고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시애틀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오늘 쉐어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 온종일 그거에 관해서 논의할 거다, 뭐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밑에 누군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다가. 근데 오늘
커다란 어나운스, 그러니까 뭐 발표거리가 만약에 이슈가 발표되면 좋겠다. 근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그런 발표가 없더라도 중요한 건 야, 네오 끝났어, 뭐 이런 거 해도 왜 안 올라가 아니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날짜를 보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만약에 그 날짜가 아니면 그 후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발표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장기로 봤을 때 분명히 네오도 제가 봤을 때 시세가 웬간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믿으실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지만 저도 괜찮게 생각하는 코인이고, BTC가 3,800달러까지 주말까지죠. 주말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 기다린 자한테 뭔가 그린 캔들이 보내질 거다, 뭐 어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800불, 지금 거의 3,600불에 근접했으니까 200불만 더 높아지면 이 사람이 말한 가격대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크립토 몽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XMR에 관한, 아까 지캐시도 한번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중국 규모 정도 포지션에 있는 어떤 코인들이 순환매가 있었는데, 그게 한 차례 또 사이클을 돌 때는 다시 시총 높은 걸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는 Gcash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XMR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XMR도 보시면 차트상에 봤을 때 지금 선에 닿아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 왔거든요. 바닥 쪽에 찍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손정희 회장님이 페퍼 손잡고 딱 있는데, 스토지가 좀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SC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왜 시간이 흐르고 5G가 도래하면 왜 중요하냐, 크라우딩에 관한 어떤 그 저장소에 관한, 가상 저장 공간에 관한 게 왜 중요하냐면, 페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이 로봇 자체 내에 CPU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CPU가 되는 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처리 장치가 다른데 이제 중앙 서버가 있는데 거기서 지령을 명령 받아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통신회사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데, 인공위성하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개의 사물이, 예를 들어 중앙 처리 장치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각각의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근데 앞으로 돌아오는 사회는 5G가 구현이 되면 이런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이 기계적인 장치, 로봇이나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중앙 서버에 의해서 통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미리 지금 뭐 스토지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움직이면 RLC라든가 GNT, 그래서 슈퍼컴퓨터 관련한 어떤 그 컴퓨팅에 관한 블록체인 어떤 그런 코인도 분명히 뭔가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스캠은 아니니까 투자하시는데 고려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페퍼에 관해서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쿠팡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LG U+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하시면서 지금 우울해하시기보다는 다가오는 희망찬 미래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시고 홀딩을, 만약에 내가 매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매수를 하시거나.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